고민? 뭐 바퀴벌레 나왔어? 곰팡이 폈어 집에? 누수? 누수 생겼어? 알겠어 뭔데? 알겠어 앉아 뭔데 얘기해봐. 천만 원밖에 없어? 천만 원밖에 없는데 뭘 하고 싶다고? 아 하고 싶은데 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한 1억 정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잠깐. 알겠어. 아 그래 그렇다면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시작할 때 나도 천만 원이 없었어. 그냥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뭐 절대적인 방법이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면 좀 도움이 되려나? 근데 도움이 막 너무 많이 돼서 이 PD를 그만두고 가버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만 도움되게 알려줄까? 아니면 많이 도움되게 알려줘? 그러면은 너가 내가 말했다시피 그만두고 간 나가면 어떡하지? 알겠어. 일단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보면 나는 처음에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임대로 알아봤지. 안채랑 바깥채가 같이 있는 집을 1차적으로 찾았어. 그런 집이라면 한쪽에서는 숙소로 운영하고 한쪽에서는 내가 지내면 되니까 그러면은 효율성이 좋았고, 그렇게 내가 구한 집이 이제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이었어. 서울에 있을 때는 게스트하우스 옥탑에서 일하면서 지냈었단 말이야. 그때 월세가 50만 원이었어.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때는 4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 근데 내려오니까 막 마당도 100평이 넘고 안채 바깥채 막 있고 너무 괜찮은 거야. 물론 고쳐야 될 게 많고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나는 돈은 없었지만 시간은 많았거든. 페인트 칠 내가 그냥 하면 됐고, 세면대도 그때 없었어. 세면대 설치도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됐으니까.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시간으로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렇게 맨 처음 시작한 거야. 농어촌 임박업을 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잖아. 지금 당장은 농어촌 임박업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달 살기 숙소 같은 단기 임대로 이제 풀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단기 임대가 숙박업이라고 하면 최소 1박씩 막 받잖아. 근데 단기 임대는 1박씩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살기 숙소, 이제 장기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숙소인데, 뭐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한 달 이상, 한 달, 두 달 이렇게도 한단 말이야. 부업으로 하기 굉장히 좋지. 기본적으로 체크인 준비를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런 CS 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확실히 줄겠지. 그리고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확실히 줄 거고. 그래서 충분히 본업 외에 많이들 하고 계시지. 무엇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지. 그리고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이런 한 달 살기 전용 플랫폼들이 있거든. 뭐 33M2도 단기 임대 플랫폼이고, 아니면 리브애니웨어, 미스터 맨션과 같은 그런 단기 임대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좋지. 너가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잖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고칠 게 많은 구옥이라기보다 최소한은 이제 어느 정도 거주 환경은 이미 세팅이 된 그런 매물 위주로 찾아야 될 것 같고, 저렴한 이유가 당연히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고칠 게 많고 집값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그러니까 집값이 싸네 해서 샀다가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저렴하게 할 생각이라면 쓰러져가는 그런 폐가 수준의 집에 접근하는 건 더 돈이 많이 든다고 나는 생각해. 이런 집들은 돈을 아끼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진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자본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맨 처음 했던 건 쓰러져 가는 곳은 아니었어. 인테리어가 있고 홈스타일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재건축에 가깝다면 홈스타일링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미는 느낌? 근데 나는 홈스타일링에 좀 더 가까웠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뭐 문골이라던가 세면대 설치 이 정도 수준이었어. 이 정도는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 근데 이게 또 몇 번 이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내가 매매를 통해서 진행을 할 때 내 들어가는 내 진짜 돈이 있잖아. 네.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 내가 들어가는 진짜 돈이 있잖아. 이 비용 차이가 막 되게 많이 클 것 같잖아.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지. 억 단위는 맞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 뭐 일부 예외인 상황은 이제 차치하고 일반적인 경우만 얘기를 하면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가 있지. 내가 처음 구매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우대 조건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를 할 거잖아. 그럼 이제 사업자 대출이랑 아니면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진흥기금 이런 다양한 지자체 지원금들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 합치면은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임대랑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매매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의 관점이 들어가잖아. 내가 가진 노하우들을 너한테 다 전수를 해서 너가 다 흡수를 했어. 그래서 뚝딱뚝딱 예약률이 좋은 숙소를 만들었고 실제로 예약이 잘 돼. 너가 나중에 이 공간을 팔 수도 있잖아. 너가 이 금액에 샀는데 이 금액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앞에선 사업소득은 벌었지만 투자 가치적으로는 너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매매는 조금 더 어렵지. 근데 엑시트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고 권리금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 중에 하나니까. 제주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는 임대로 했을 때는 전입신고한 지 3년이 돼야 돼. 그래야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고,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년까지 필요 없고 6개월이면 되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단기 임대로 한 달 살기 숙소로 시작을 했어.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전입신고한 지 3년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예약률이 괜찮네, 돈이 벌리네, 하나 더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내가 바로 매매를 했지. 바로 매매를 했는데 이미 나는 전입신고를 오자마자 했으니까 그 사이에 6개월은 훌쩍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하자마자 바로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를 내게 됐지. 사실 초기 자본은 내가 얼마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어. 왜냐면 공간 비즈니스라는 건 사실 사업주의 욕심이 들어가면 끝이 없거든. 똑같은 공간이더라도 누구는 1,000만원짜리로 이걸 숙소로 완성시키고 누구는 5,000을 들여도 아쉬운 거야. 더 넣고 싶고. 물론 객단가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공간이다 보니까 자기 만족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돈을 벌기 위한 사업체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자기 만족은 조금 나중에 이제 고민해야 될 거고, 사업을 잘한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초기 자본 인풋 대비 수익 아웃풋 이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초기 비용을 계산할 때 매몰 비용을 계산을 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돈, 이거는 매몰 비용이라고 보지 않고 내가 회수할 수 없는 돈을 초기 비용, 매몰 비용으로 보거든. 예를 들어서 벽지,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집에 귀속되는 거잖아. 내가 나중에 계약이 마감됐을 때 이 벽지 뜯어서 갈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이거는 매몰 비용이다 라고 보고, 내가 이 집에 놓는 빔 프로젝터, 전신 거울, 스피커 이런 것들은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매몰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그렇지.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증금 같은 경우는 매몰 비용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임대료는, 월세 이런 거는. 맞아.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을 계산을 해. 그럼 내가 이 매몰 비용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나는 이 회수 비용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거든. 그리고 내가 이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타입이지. 그러니까 이건 나만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할 수도 있는데, 매몰 비용을 내가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 그리고 최소한의 숙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 있잖아. 그렇게 세팅하고 일단은 숙소 운영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집을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객단가가 있잖아. 1박에 최소 얼마는 받고 싶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디테일도 좀 아쉽고 뭔가 인테리어 소품도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20만원 받기 내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10만원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하다 보면 돈이 벌리잖아.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스피커도 좋은 걸로 놓고 커피 머신도 놓고 빔 프로젝터도 놓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수익화가 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 적어도 내 경험은 그랬어. 내가 이 경매를 많이 보고 경매 얘기를 해서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수인 PD가. 근데 사실 경매까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경매는 진짜 난이도가 더 높지. 왜냐면 그 집에 그러니까 내부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실히 높고,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이라던가 아니면 5일장 커뮤니티라던가, 그리고 중개사,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단은
수민 PD가 매물을 많이 안 봤잖아. 집을 많이 안 봤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는 많은 매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집을 보다 보면 이 집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 뭔가 보류해야겠다, 이 집은 임대료가 저렴한데 대신에 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렵겠다, 이 집은 보증금이 저렴한데 임대료가 높네,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겠다. 이게 안목이거든. 그래서 이 안목을 최대한 많이 쌓은 상태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같이 가줄 수 있지. 같이 가줄 수 있는데 뭐 같이 가줄 수 있는데 그러면 괜찮은 집 있으면은 그럼 떠나는 건가요? 내가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건지.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걸로 많이 접근을 한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저렴한 집이고 매력적인 뷰가 있어도 화재가 난 집은 나는 안 건드려. 일단 진짜 저렴해. 나도 되게 깜짝 놀랐어. 이 집을 이 가격에 이 뷰가 있는데? 근데 화재가 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할 때 이게 불이 한번 났으니까 이 안에 기둥 있잖아. 기둥은 그대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불에 노출이 되면은 이 철의 성질이 바뀌어. 강도가 바뀐다는 거야.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이미 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강도가 예전 강도가 아니야. 이미 물렁물렁해질 대로 물렁해졌을 수도 있다는 거야. 증축했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서 가급적 이제 화재가 난 집은 아무리 저렴해도 나는 그냥 접근하지 않고, 그리고 숙소로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슈로부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환경이지. 집이 예를 들어 동서남북 따닥따닥 입이 다 붙어 있어.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집도 가급적 피하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집이더라도 내가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나는 피해. 뭐 문고리 고치고 뭐 도배 벽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수가 있는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곰팡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대하자라고 하거든. 이제 임차인의 권한 바뀌잖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바뀌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피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렴한 매물이 있으면 다시 또 저울질을 해보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무조건 피해라,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라, 이런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인가, 이 관점에서 봐줘야 돼. 이제 앞으로 수민 PD 휴문 날 있잖아. 임장 다녀보고 괜찮은 것들, 그 매물들을 나한테 이제 알려줘. 그럼 괜찮은 거 있으면 내가 계약하게. 농담.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봐줄게. 봐주고 그렇게 하나씩 진행해보면 좋지. 일단 안목을 기르는 것부터 나는 먼저라고 생각해.